혹시 어릴 때 글쓰기 숙제 생각나세요? 그 빨간 펜으로 막 첨삭 봤던 거요. 오늘은요, 바로 그 교실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, 장문 교육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. 자,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. 이 하얀 화면, 그리고 나를 놀리는 것처럼 깜빡거리는 이 커서. 정말 막막하죠. 근데 있잖아요. 사실 이런 불안감은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배웠는지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. 그리고 바로 그 방식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어땠나요? 거의 모든 관심이 딱 하나, 바로 결과물에 쏠려 있었죠. 선생님이 채점하고 성적을 매기는 그 마지막 과제물, 그거 하나만 중요했던 거예요. 네, 이걸 바로 결과 중심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글을 쓰는 그 힘든 여정,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. 오로지 최종 결과물, 그 목적지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. 하지만 현대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. 초점이 결과물에서 훨씬 더 역동적인 다른 무언가로 옮겨가면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죠. 자,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. 이게 그냥 방법만 살짝 바꾼 게 아니에요. 아예 교육 철학 자체가 바뀐 겁니다. 예전에는 선생님이 결과물을 보고 딱 점수를 매기는 심판관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이 글을 써나가는 그 여정 전체를 함께하는 안내자가 된 거죠. 문법이나 규칙보다는 아이디어를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써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. 진짜 배움은 글을 쓰고 고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. 이 새로운 접근법의 원리들을 보면요, 모든 게 학생 중심으로 돌아갑니다.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안내자, 조력자가 되는 거고요. 글쓰기가 단순히 뭔가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걸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비판적인 사고력도 길러지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요즘 작문 수업을 확 바꾸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작문 워크숍이에요. 이름 그대로 교실이 뭐랄까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작가들의 작업실이 되는 거예요.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활기찬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.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죠. 교실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강의실이 아니라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스튜디오로 변하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글쓰기의 모든 단계마다 학생과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. 백제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. 다음 방법은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. 글쓰기가 더 이상 혼자 골방에서 끙끙 앓는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협동 작문입니다. 말 그대로 학생들이 짝을 이루거나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글을 계획하고 쓰고 고쳐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. 이 협동 작문 활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. 예를 들면 2명이서 아예 한 편의 글을 같이 쓰는 짝 글쓰기도 있고요. 다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그룹 브레인스토밍도 있죠. 또 친구가 쓴 글을 읽어주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동료 평가도 아주 중요하고요.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결국은 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장르 중심 접근법인데요. 이건 비유하자면 글쓰기라는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뉴스 기사, 논설문, 시, 장르마다 다 스타일이랑 규칙이 다르잖아요. 그걸 제대로 배우는 거죠. 자, 이 접근법은 아주 실용적인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. 되게 간단해요. 첫 번째, 먼저 잘 쓴 예시글을 뜯어보는 거예요. 뉴스 기사든 논설문이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그 글의 구조나 특징 같은 규칙을 파악하는 거죠. 아,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하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한번 써보는 겁니다. 배운 규칙을 적용해서요. 아주 체계적이죠? 자, 그럼 이런 방법들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?
그냥 글 좀 더 잘 쓰게 하려는 걸까요? 아니요, 목표는 훨씬 더 큰 데 있습니다. 결국 진짜 중요한 건 평생 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. 단순히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요. 보세요.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,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,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업 능력, 그리고 나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감 있게 소통하는 능력까지. 이게 다 글쓰기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하죠. 네,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. 학생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자기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,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네요. 요즘 AI가 글도 써주는 시대잖아요. 이런 시대에 과연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